지금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환율의 안정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일회성의 어떤 지지만 가지고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은 매수 타이밍을 늦춰서 누구를 보고 가자?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잘 지내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희가 네. 방송을 하면서 물론 네. 지수 하단이 좀 내려가긴 하거든요. 예, 맞아요. 밴드가 좀 하향 조정되긴 하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약간 좀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네.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좀 편안하게 네.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장 얘기 네.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거 정말 질리긴 하는데 네.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맞아요. 중국의 도시 봉쇄 겹치면서 네. 최근 화두는 약간 좀 인플레이션 쪽에서 경기 네. 침체로 옮겨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들어서도 사실 좀 코스피 지수가 밴드가 좀 하향 조정된 그런 상황인데 예. 현재 지수 한번 진단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1시 반이 조금 넘어갔는데 네. 지금 외국인이 2,400억을 매수하고 있어요. 코스피에서요? 네, 아침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매도였었는데 이게 지금 전기전자라던가 기계 그리고 운송 장비를 특히 많이 사고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네네. 그 완성차 이쪽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화학기업 같은 거 그리고 의약품 거의 전반적으로 주요한 업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오전에 매도해서 지금 매수까지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 어떤 미국의 지금 근원 PC가 2달 연속으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이거 정점 아니야? 정점 지나서 이제 피크아웃 하면은 정말로 인플레이션 낮아지면서 경기가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PC가 조금 그 증가세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연준에서 하려는 금리 인상 폭도 예전에 이제 어떤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가능성들이 약간씩 약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시장에도 또 환율 우리나라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조금 안정돼 가고 있는 부분들까지 동반하면서 외국인들도 아주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1280원을 막 넘나드던 그런 때 대비해서는 약간의 메리트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심리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환율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1280원까지 올랐던 그런 환율이 사실 제가 이제 질문지를 작성한 당시만 하더라도 1250원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시황을 살펴보니까 장중에 한 1230원대? 예. 빠르게 좀 하향 안정화되는 바꿨겠죠. 모습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지수에서 외국인이 올 들어서도 물론 작년부터 그렇긴 했지만 계속해서 순매도를 지속을 했는데 네. 이제는 약간 좀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침까지만 해도 이거 외국인들 매수하다가 분위기 좋았는데 이것도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제 조금 약간 푸념 섞인 그런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환율이 급격하게 원고 작성 시에만 해도 그 정도의 환율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1230원대까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50원 이상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더 강화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일단은 빅스텝의 근거가 좀 약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이 안정을 찾고 외국인들이 그에 바탕해서 매수를 좀 이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들이 긴축 쪽에다가 베팅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연준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금리 인상,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거 넘어서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1% 인상 얘기도 나왔어요. 물론 아주 소수긴 했지만 그 울트라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처해진 분위기상 그리고 단기간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리스크들이 너무나도 많이 좀 혼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긴축 쪽에다 많이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약해지면서 달러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또 외국인들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결제 수요가 있기는 합니다. 월말이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렇죠. 그 결제 수요를 상회해버리는 달러의 매도세가 지금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0년도에 1290원까지 갔었어요. 환율이요. 맞아요. 네, 코로나 그때 당시에. 한번 갔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 주봉이나 월봉 열어놓고 보시면은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거의 1290원 부근까지 가면서 고점 형성하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은 고점은 형성이 됐다라는 분위기도 약간 기술적인 분석 상에서도 좀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5월선이 지금 1223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환율 차트를 네. 잠깐 이제 제가 열어놓고 보여드릴 건데 네. 거기에서 보시면은 환율이 지금 전반적으로 5월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원달러 쪽에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달러 지금 차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봉이 되고 있고요. 월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작년 한 11월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요금 잠깐 안정되는 듯 하다가 또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 때 월봉의 종가상으로 5월선을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잠깐 빠지는 것 같지만 네. 또 지지받고 하면서 지금 이제 5월선이 이번 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월선이 지금 1223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부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어떤 약간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됐다라는 부분 같이 생각해 봤을 때에는 5월선까지도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6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도 만약 하락해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지수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5월선 또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우상향 추세가 또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기술적인 구간에서 5월선이 월 마감으로 끊어지면서 이게 정말 밑으로 하향세가 펼쳐지고 어떤 인플레이션은 정말 피크아웃 해서 이제 내려가는 분위기고 물가도 안정되고 이런 상황들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면서 환율도 더 안정세를 빠르게 찾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결제 수요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결제 대금을 환전을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외화를 팔고 이제 원화를 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환율이 약간 좀 더 많이 내려갔다. 네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환율이 안정화되면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시장이 경기 침체 쪽으로 약간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의 그 강력한 긴축 스탠스를 누그러뜨린다는 그런 부분을 호재로 인식을 해서 약간 최근에 환율도 하향 안정화되고 맞아요. 지수가 반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미 좀 많이 하락해서 그 부분을 네.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제 추측을 좀 해보자고 하면은 사실상 이런 식으로 어떤 긴축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좀 일반적인 상황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제 정말로 어떤 그 물가 상승률이 이제 완화가 되고 긴축들이 조금 약화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정상화가 빠르게 돼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연준 쪽에서 가파르게 그동안에 연준이 계속 해왔던 얘기 보면은 인내하겠다. 계속 인내하겠다. 일시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때 올릴 타이밍을 사실상 좀 많이 놓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은 굉장히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이라는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지표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그 긴축이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지수의 반등 부분들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한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전에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은 조금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하는 투기적인
자금들이 증시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대형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거든요. 위아래로요. 그럼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방향성만 잘 추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이제 큰 종목들은 뭐 10배, 20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쪽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큰 종목들 요즘에 한 3, 4% 정말 우습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방향을 잘 추종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움직임에서도 한 30% 이상의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는 투기적인 환경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밤에 미국이 또 한번 휴장을 했잖아요. 메모리얼 데이로 해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원 PC가 이제 연준 쪽에서 주로 보는 인플레이션의 지표인데 그게 둔화가 돼서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체크는 저는 좀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이렇게 피크아웃 하는 모습들이 정말 나타나면서 상반기에 최고점 찍고 하반기부터는 안정이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는 지금 좀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정말로 남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내려고 막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런 안정적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환율의 하락이라던가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근거들이 더 모여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일단은 개인들이 투자할 만한 환경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먼저 조성이 되었을 때 그걸 안전 마진 삼아서 우리는 조금 늦더라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환율이 하락할 그런 가능성은 뭐 기술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원숭이 두창 이게 갑자기 그 새로운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뭔가 좀 코로나의 그런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듯한 그런 언론의 뭐 무슨 과격한 보도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뭐 그 옛날 말로 말하면 역병 이런 거죠. 너무 옛날 단어를 제가 좀 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코로나에 너무 사람들이 크게 이제 상심하고 다치다 보니까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엄청 뭐 새롭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발병됐다, 막 돼지열병 발병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심리적인 요인들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론에서 또 너무 이런 것들을 확대 해석하는 그런 쪽들의 일부 극단적인 뉴스들이 조금 더 그런 걸 부채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잠깐 테마성 종목들 움직이고 지나갈 만한 리스크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단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이 최대 6%입니다. 되게 높네요. 네. 이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콩고 쪽에서 9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프리카 외의 지역, 아프리카 밖의 지역에서 사망한 어떤 사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된 게 없어요. 그리고 WHO에서 이제 위험을 2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0에서 4단계까지 위험도를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단계, 보통 위험으로 격상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지금 비아프리카 지역을 보게 되면은 한 23개국 정도에서 400명 정도가 확진이 된 것 같아요. 네, 확진자 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방역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도 아마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하고 대응을 잘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렇게 크게 치명률이 정말로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 자체가 일단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공기 중에서 코로나는 전파가 굉장히 쉽게 빠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용 치료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네, 존재하고 있어서 이게 전용 치료제를 근데 쓰지 않아도 대부분은 자연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한국에 그 천연두라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 사람 두창 바이러스예요. 예, 원숭이 두창이 있고 이제 사람 두창이 있는데 천연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역병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건데 천연두 관련된 그 백신을 충분히 비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500만 회 이상의 어떤 그 백신을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은 거의 85%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굳이 맞을 필요는 아직까지는 못 느낀다라는 게 대부분들의 전문가가 밝힌 견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78년까지는 사람 두창 백신을 전부 다 의무 접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해당이 안 됩니다. 80년생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네. 1966년에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거의 3차까지 다 접종을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노령층에서는 좀 발병이 안 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도 20에서 40대의 감염 비중이 그나마 많지 않은 확진자 중에서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면은 이건 좀 지나가는 그냥 단기 테마성 이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네. 저희 어린 시절에 네. 그때는 이제 뭐 사실 뭐 그런 뭐 파일로 영화를 보던 시대가 아니라 비디오가 네네. 되어서 정말 그렇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불려서 보던 맞아요. 시대였는데 VHS. 그렇죠. 항상 그 네. 보면은 초반에 그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막 그 마마가 사실 천연두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한 네. 엄청난 그런 창궐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런 무서운 트라우마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좀 맞습니다. 치료제가 나온 네.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시대잖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네. 사실 뭐 매수 기회로 그럴 것 같아요. 활용을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이러한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네. 따져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주식을 사도 될런지 아니면 예, 좀 예.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항상 부분이 좀 뭐 궁금합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사야 되냐 아니냐의 문제가 네. 가장 큰데 일단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120주선이 사실상 좀 붕괴된 게 5월 들어오면서부터 일단은 붕괴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음봉 그리고 오히려 120주선이 이제 저항대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대로 작용해버린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는 와중에서도 지금 어떤 2600의 지지? 이런 부분들은 장중에 주중에는 무너지는 파동들은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상 금요일이 됐건 한 주에 마지막 날에는 종가상으로는 2600을 또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만큼 2600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는 수치인 것 같은데 이게 월봉으로 가보면은 하나가 좀 더 있기는 해요. 이거 지금 이제 표시가 네. 약간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네. 여기다가 이제 35라는 숫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35월선에 딱 걸리는 지점까지 하락을 했다가 네.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위에 또 5월선이 막고 있습니다. 이제 5월선이 저항대가 돼버렸고요. 35월선이 지지선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봉상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제 개인적인 지표, 보는 지표 상에서는 지지선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35월선 지지를 받고 올라섰는데 과연 이게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이 5월선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느냐? 대략 한 2,700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전 지금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환율의 안정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일회성의 어떤 지지만 가지고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지금 3월부터 좀 증가가 조금씩 돼가고 있어요. 늘어나고 그동안에는 있네요. 계속 좀 침체돼 있다가 네. 3월에 증가하더니 4월 달에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달에도 조금 이제 4월 대비해서는 증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만약 6월에도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정말로 4월 나왔던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좋은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증시가 좀 바닥을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렇고 조금 이제 투기성 자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부터 조금 고르게 매수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미국도 이제 어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여전히 조금 중장기적인 자금들보다는 외국인들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금들이 아직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은 매수 타이밍을 늦춰서 누구를 보고 가자? 외국인들이 먼저 밑바닥을 좀 잘 깔아주고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되었다라고 느낄 때 들어가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을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